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아침 10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글을 하나 적어 놨는데 참고로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근로자 중심 안전 프로시저 개선. 프로시저는 아마 절차라는 단어 같은데, 안전 절차를 이제 개선한다 이거죠. 5대 중대 위반 시 즉시 퇴출. 1차는 당일 퇴출, 2차는 영구 퇴출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가 음주 근로자, 점심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점심시간대에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당일날 바로 퇴출이고, 두 번 걸리면은 영구 퇴출을 한다 이 말이죠. 안전 시정 명령 불이행 근로자, 시정을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근로자. 세 번째는 작업 중 작업할 때 흡연 통화 근로자, 작업할 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화하는 근로자, 작업하면서 통화를 한다,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성인 임의 작업 근로자, 승인 받지 않는 그런 근로자. 다섯 번째 고소 작업 중, 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2m 이상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고소 작업이라 그래요. 고소 작업 중 안전대 미체결, 안전대를 이제 미착용을 했다,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때는 중대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다치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런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은 경영자가, 주인이 이제 구속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고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있어야 근로자의 안전이 보호가 되는데, 저 법을 고치려고 그렇게 해요. 내각제가 되면은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나는 것은 근로자들이 죽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내각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3개죠. 장류 무게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 이제 3개까지 58, 국도 58 우회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은 원래 요게 이제 한 절반 정도, 6.8km는 무게에서 3개까지 6.8km. 요 텐네를 지나면은 코스토고라고 해가지고 주촌이 나와요. 주촌, 거기에 코스토고가 있는 거기는 오는데, 원래 이 6.8km는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미뤄졌습니다. 한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왔다가 보니까, 저도 근로자니까 상당히 좀 연관이 있어서 근로자 중심 안전 프로시저 개선, 프로시저 개선에 대해서 한번 영상 기록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뭐 돌산이 돼 가지고 이게 뭐 무너지고 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보니까 흙으로 돼 있는 데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무슨 장치를 하는데, 여기는 뭐 돌산이 돼 가지고 거진 특별한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네요. 오늘 여기 이제 3개에 와봤습니다.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보여주자라면
오늘 쉬는 날이죠. 저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이 허경영 총재님의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버스를 타거나 주로 경전철을 타거나 뭐 주로 그러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같이 이제 경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시민들 또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허경영을 잊지 마라. 살아있다. 이걸 좀 알리려고 늘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쪽지도 좀 입었으면 좋은데 허경영 유튜브 그거는 좀 못하고 이런 모자는 항상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내 얼굴을 기록해 놓을까? 어제 그 토요 강의 때 총재님께서 토요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또 이제 집에 오면은 뭐 한 8시 9시쯤 되고 또 낮으로 하는 일이 전부 다 근로자 일입니다. 지금 뭐 손을 보다시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합니다. 대신에 마음은 편합니다. 엄청 편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우리 고모님한테 이제 저는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머님하고 고모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고모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를 잘해야 되지. 그거 못하면은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노가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우리 고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무직에서 펜대를 이렇게 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제 사무직에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 아니 이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안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합니다. 제가 엄청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저는 뭐 말단 공무원으로 있었지만은 정말 누구한테 가서 말하기도 굉장히 창피스러울 정도로 미간 말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 진짜 지긋지긋하게 감사를 받거든요. 내같이 이렇게 미간 말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감사를 많이 받아요. 자기가 한 공무원들이 한 일을 두고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야 참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집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건 내 소유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가지고 훈계가 내려오고 그랬어요. 내가 훈계인가 하나 받았다고. 그만큼 공무를 보는데 사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이 말이죠. 그렇대요. 내가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정말 작동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제 실험할 대상은 없고 우리 집이니까 내 소유니까 그걸 어떻게 봤는데 그것도 이제 왜 그렇게 봤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미간 말직이라고 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가서 그런데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제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감사가 같은 데도 있고 내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까지는 받을 그건이 안 돼서 안 받았지만은
기타 여러 군데서 감사를 받고 그래요. 그만큼 그게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감사를 자기가 한 일을 뭐 1년 뒤에도 받고 2년 뒤에도 받고 3년 뒤에도 받고 4년 뒤에도 받고 5년 뒤에도 받고 아 참. 그래서 지금 뭐 항상 그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무를 집행한다고 했지만은 또 이제 보는 견해가 또 틀려요. 이 사람이 보는 견해, 저 사람이 보는 견해,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참 진짜 어떤 뭐 좀 복잡 미묘한 문제는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근로자를 하니까 아이고 거기 없으니까 만사 편하고 좋아요. 만사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자기 할 일 딱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아무런 감사 받을 게 없잖아. 이게 감사 자기 이제 노가다단 말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건을 절로 옮기는 일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 옮기고 나면 끝이라. 안 그래요? 저 돌멩이가 여기 있는 돌멩이를 저쪽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얼마나 단순한 업무입니까? 물론 이제 들고 다닐 때는 힘들겠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옮겨놓고 나면 이제 일이 끝이니까 아무 그게 없거든. 그날 뭐 탈탈 털고 나가면 끝이라. 아이고 그래서 근로자가 좋은 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건물이 다 지어가네요. 이게 내년 한 6월달쯤 되면은 아마 뭐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11월 20일이니까 한 6개월 뒤에는 이제 이 다 사람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6개월 뒤쯤 작업이 한 6개월 정도 더 남은 그런 작업이죠. 거의 다 꼭대기까지는 다 올라갔고 지금 그렇네요. 한번 여기 오늘 와봤습니다. 아이고. 전에는 여기가 그 문중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성을 무슨 성인지는 몰라도 다 산소가 다 이장돼 버렸네요. 싹 다 이장돼 버렸네요. 아마 문중에 이제 요 땅 주인이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다 팔고 가고 아마 딴 데 이장을 했겠죠. 하고 여기는 또 이제 뭐 프로지온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쌍용이 하나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짓고 있죠. 분양이 끝났을 거예요. 여기도 프로지오가 이제 곧 아마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조만간에 분양 공고를 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빈 공터에 나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겨 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떤 모 스님이 있죠.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스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 판사로 계셨을 때에 어떤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판사가 볼 때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범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형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는데 무죄인데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겠느냐고요. 내가 오판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판사직을 사표를 쓰고 이제 스님이 됐다는 분이 있어요. 그 경어 스님인가?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무직이라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대통령실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거의 뭐 한 200명 정도인가? 깜빡이 같잖아요. 그것만 하나만 보라고. 우병우 민정수석 깜빵같이 뭐 비서실장 경비춘이 비서실장도 깜빵같이 뭐 말로 그리고 안종범이 경제수석 깜빵같이 문고리 3인방 깜빵같이 이순상이는 뭐 죽었고 그 정도로 이게 사무직에 있다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는 좀 편할런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판단 하나 잘못하면은 직권 남용이 되고 또 조금 못하면은 직무유기가 되고 그게 뭐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길거리 그것이 그 법이거든요.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안 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권력을 너무 남용했다. 그것이 직권 남용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래 했죠. 판단을 잘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기가 산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 성물을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놨네요. 그냥 파헤쳐버리고 아이고 이 비석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놔놔버렸네요. 진사 밀양박씨네요. 밀양박씨. 진성 밀양 박공 휘가 문간 후손 합대 지명가 뭐 그러네요. 진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벼슬이 진사. 박진살입니다. 예. 어우, 이거는 왜 그래 놨을까? 깊게 구멍을 하겠네. 어제 총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일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 12지지가 12개인데 12개를 이제 세 단위로 하나 묶죠. 해자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묘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있고, 신유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자축하고 마주보는 데가 사오미고, 그 다음에 임묘진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신유술이고 그래요. 그래서 해자축은 캄캄한 밤이고, 사오미는 이제 낮이고 그래요. 지금이 4시예요. 4시 같으면은 9시에서 11시 사이를 4시라 그러거든요. 4시, 그 다음에 5시, 11시에서 1시, 그 다음에 이제 1시에서 3시, 거기 이제 사오미. 주로 9시에서 3시까지가 한참 이제 양의 기운이 충분할 때고 한참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그리고 반대가 되는 것이 해자축이 그단 말이에요. 해자축이라고는 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 9시에서 11시, 자신은 밤 11시에서 이제 새벽 1시, 그 다음에 축시는 이제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까지고, 그게 이제 해자축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골아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누구 말 시체가 돼서 뻗어서 자는 시간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낮하고 밤하고 정반대잖아요. 해자축과 사오미가 정반대죠. 사오미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고, 해자축은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적으로 그냥 자는 시간이에요. 꼼짝하지 않고 자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묘지는 이제 인시는 새벽 한 3시에서 5시고,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이제 아침 7시에서 아침 9시까지가 인묘진인데, 인묘진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인묘진입니다. 그리고 진시에 이제 아침을 먹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침 7시에서 아침 9시 그 사이에 진시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도 그때 나왔다 그래요. 그래, 진시고 아침을 준비하는,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인묘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신유술이에요. 그러니까 신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3시부터 5시, 그 다음에 이제 유시는 오후 5시에서 이제 오후 7시까지가 3시에서 5시까지 그게 신시고, 5시에서 7시까지가 유시고, 그 유시에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유시에 마시라 이런 말이죠. 삼수변에 이제 유자가 있으니까, 당유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술시가 이제 7시에서 오후 7시에서 이제 9시까지 그게 이제 술 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유술은 하루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절반은 활동, 절반은 이제 움직이는 시간, 꼼짝 못하고 이제 자는 시간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그 인묘진이고, 마감하는 시간이 신유술이고, 한참 일하는 때가 사옴이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정지해가지고 자는 시간이 해자축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시면서, 해자축에서 바로 사오미로 갈 수가 없고 인묘진의 그 단계를 지나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나머지는 내가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낮으로 이제 늘 이렇게 막 노가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어제 그 총재님 그 오후 6시에 강의를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거기서 좀 졸아버렸어요. 졸다 보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아마도 원소 기호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원소 기호 118가지. 나도 그거를 외우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좀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 번 더 들어야 이제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문제는 말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하면은, 저게 총재님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각에서는, 서울 남대문에서 저 광화문까지, 남대문에서 서울시청 또 광화문까지는 약 한 30-40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뭐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윤석열 타도, 그리고 김건희 구속, 요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현직 그 민주당 의원들도 7명인가 안민석 의원 해가지고 비롯해가지고 한 7명이 거기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내가 아시는 분도 거기에 동참을 하셨던데, 지금 그렇게 뭐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기에 타도 운동에 적극적이신 분이 이제 변희재 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죠. 변희재 씨, 그리고 또 그 김용민 이제 박사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 한 4사람이 이제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금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가 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권력의 제3위라고 불리는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권력의 제1인자는 실질적인 대통령은 천공이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뭐 기다 흘러 담을 수는 없고 조금 뭐 참고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서열 1위가 천공이고 2위가 이제 김건희 여사고 3위가 이제 강신업 변호사고 마당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3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강신업 변호사 상당히 그 사람 말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 하면은 천공이 말하는 거하고 강신업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그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가 이제 그 이준석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강신업 변호사가 말한 그대로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소상하게 강신업 변호사가 말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인가요? 정진상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그분도 구속이 됐고 김용 씨도 구속이 되고 아마 이재명 씨도 꼭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다 취향이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취향이 이렇게 조금씩 다 틀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조금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자에 지우친 진보에 지우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측에 좀 이렇게 지우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좀 좋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인 중에서 뭐 쉽게 말해서 쓸만한 사람은 이재명 씨,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꼭 한 사람은 더 들라 그러면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요 정도는 좀 쉽게 말해서 정말 민생을 국민의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이렇게 조금 좋게 보고 있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씨를 아주 안 좋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또 당원님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가 삼범이다 뭐 형수한테 욕한 거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엄청 안 좋게 생각하시는 글 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있고 지금 뭐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로는 뭐 70-80%다. 지금 현재 뭐 29%다, 16%다. 이것은 전부 다 가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사람을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겁니다. 그게 모닝 리서치는 우리나라 그게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인데 보통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지만은 모닝 리서치 같은 데는 5000명을 상대로 하고 22개 국가 지도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도 이제 지지율을 계속 공포를 하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42% 나오거든요. 또 실제 보면은 또 40%, 42% 거기에 있어요. 바이든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6%고 22개 국가 가운데에서 꼴찌입니다. 늘 꼴찌예요. 이것이 거기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해외에서 하는 건데 아주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그 판단하는 것이 잘못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안진걸 소장
안진걸 소장이 이제 그게 그 시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주도를 하죠. 하는데 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상당히 나이로서는 원래 51살입니다. 안진걸 소장이 1972년생인데 어제 오마이뉴스하고 통화를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뭐 사람들도 많이 집회에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표정이 좀 밝은 표정이던데, 그 지금 현재 그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시는 분, 뭐 김건희 구속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그런 사람, 뭐 변희재 씨도 마찬가지고 또 김용민 박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로 봐서는 현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국민들이 산다. 그리고 자기들이 뭐 곧 구속이 될 입장이니까, 그건 공개적으로 그 강신업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희재를 구속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말대로 돼가고 있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뭐 대부분이 정치평론가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든지 또 탄핵운동을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나는 내 같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실제 한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뭐 윤창중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지지율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6개월을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지지율이 실질적으로는 한 16%, 그게 정확하고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이제 태블릿에 대한 그 실체가 2022년 11월 30일 날 하려고 했는데 하루 앞당겨졌어요. 하루 앞당겨져 가지고 11월 29일 날 화요일 날 아마 그 이동환 변호사가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또 공수처에 변희재 대표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특검에만 붙여주기만 하면은, 특검에 올린다는 그 여론만 띄우면은 나머지는 이제 변희재 씨하고
김용민 그리고 안진걸 소장이 알아서 이제 현 정권을 퇴진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뭐 동조를 합니다만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현재 1년에 15,000명의 총재님 말씀대로 자살자가 나오고 하루에 한 달에 1,000명 이상 아닙니까? 한 달에 1,000명이면은 12,000명인데 그보다 더 되잖아요. 한 1,100명, 1,200명 정도 되나? 그러면 하루에 남으면은 뭐 하루에 900명만 잡아도 하루에 30명이잖아요. 하루에 뭐 자살하는 사람이 청소년을 포함해 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이 청년, 특히 미혼 여성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또 뭐 이태원 참사에 158명인가 159명까지 올라갔던가 그렇던데, 이태원 참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죽은 것은 자살하는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그 분량이잖아요. 이것을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루에 30명 같으면은 그 뭐 노인들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젊은 사람이 한 일주일 자살하는 그 숫자잖아요. 160명 정도. 여기도 하루바삐 여기 김해 3개 아파트 신축 공사라고 적혀 있네. 여기하고 또 틀리는 모양이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었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날짜와 뭐 시간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다가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되어가는 과정,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오늘이 11월 20일, 이제 9일 뒤에는 이동환 변호사가, 최순실의 변호사예요. 최서원의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어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여파가 큰 겁니다. 지금 현재 볼 때에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이 지금 군과 경찰에 그 지휘권을 지휘권, 관리 감독권인가 뭐 이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군인과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이걸 반대를 하죠. 이거는 차지철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 소방서 직원들하고 이제 경찰서 직원들 밑에 하위직을 이렇게 문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물로 말하면 버글버글 끓는단 말이야.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90도는 넘었고 95도, 96도 정도 버글버글 끓는다고. 좀 있으면 터져버린다고, 그게.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마 이재명 구속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구속이 될 때쯤 되면은
지금 임박하다고. 지금 이재명을 여기서는 구속을 시켜야만이 되고,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냐하니까 그래야만이 민주당의 이제 이낙연 씨를 따르는 분들하고 이제 내각제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국민의힘당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각제나 이원 집중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딱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재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하지 않아요. 쟤는 털면 만들어 가지고 구속시켜 버리니까. 지금 입항구가 아닙니까? 호랑이를 본 적이 없다.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세 사람이 호랑이 봤다. 나도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듣고 호랑이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라고. 그래가지고 김용희, 정진상이를 구속시키는 입장이고, 뭐 이재명까지 구속시키려고 구속이 되죠. 그 점에 타이밍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이동환 변호사가 일단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 하이라이트에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그 전후 그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하이라이트에 변희재 대표가 이제 그걸 터트리는 그 공수처에 한동훈이가 뭐 가발을 썼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데 한동훈이하고 이제 현직 대통령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공수처에.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아주 시기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뭐가 또 이렇게 그렇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MBC하고 이제 전쟁을 벌였잖아.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MBC를 뭐 대놓고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MBC는 그렇게 바로 뭐 이제 서로 치는 거죠. 서로 이제 MBC의 안 좋은 점, MBC에서는 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죠.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과연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돼요. 지금 지지율이 뭐 70% 80% 되면야 돼도 좀 어려운데 지지율이 고작 16% 20% 이래가지고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거기 잘 되겠느냐고. 거기도 MBC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언론들이 좀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5.7이라는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책을 만들었던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분이 계속 인가드 위 트러스트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 사람 1시간 강의하면은 인가드 위 트러스트를 수십 번 이야기해요. 그리고 황제라는 이야기를 또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천자국이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큰 위대한 나라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된다.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나는 그분은 공부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인데 내하고는 조금 이제 열정은 내하고 똑같은데 내가 말하는 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하고 같은데 그 사람은 하여튼간에 미술사도 공부 많이 했고 미술사, 현대미술사, 그 양자 물리학, 그리고 사주도 그 사람이 공부도 했고, 그리고, 옛날 고서체를 또 이 사람이 공부를 했고, 역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마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뭐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하여튼, 이 사람 만나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하고 김성기하고 또 대화가 되려면은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냥 뭐 얼굴 보고 이렇게 대화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까운 게 아니거든. 그렇듯이 박인수 선생님하고 서로 이제 가깝게 서로 좀 친하려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아마 그 책을 한번 내가 알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변희재 씨가 쓴 책이 이미 2권이 있는데 그 책도 내가 구경은 했는데 직접 사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거기 12월 달에 압축폰으로 놓는다고 그것도 좀 사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바쁜데 유튜브 볼 것도 많은데 그것도 또 사서 봐야 될 책은 또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나라가 틀림이 없고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황제, 세계 황제 허경영 총재님이 계시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안진걸 소장, 뭐, 나이 51살이고 아주 이분이 배울 점도 많고 대단하고 용기 있고 그랬는데 아래 이분이 큰 말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차마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큰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래, 그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무릎 꿇고 저 하늘궁 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 앞에 싹싹 빌어야 돼요. 내가 모르고 허경영 총재님의 잘 모르고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총재님 뭐 용서해 주시고 좀 앞으로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겠다 뭐 용서해 달라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용서를 빌면은 또 대자대비하신 또 총재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있죠. 하여튼 그 안진걸 소장은 자기는 무언결에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는데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는 무심결에 한 말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여튼 뭐 내 같은 경우는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늘 허경영 총재님을 생각하고 또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내 욕심 같아서는 정말 그 내년 상반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상반기에 이제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난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끝나면 내년 내년 한 6, 7월 달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하여튼 내년 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총재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또 안티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그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하게 자기가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신 분들이 그 극한적인 상황에 가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가지고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안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막에서 말이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갔다가 진짜 막 완전 죽을 지경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진짜 극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았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얼마나 참 신인이시다 하라고 하는 것을 확철대오했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비해가지고 너무 쉽게 알았던 사람들은 그걸 안티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너무 쉽게 알았던 분들 여기 곤란하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모자는 쓰고 다니고 본인들이 이제 총재님에 대해서 물으면 모르지만은 나는 뭐 억지로 하늘궁 가자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자기가 마음이 땡기면은 하늘궁 가겠죠. 여기가 쌍용이 들으시네. 상계 아파트 신축공사. 여기도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구나. 공사 2022년 7월 달이니까 벌써 들어갔네요. 공사가 들어갔네요. 플래티움 1899에 6799. 아마 아직 미분양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분양이 다 됐는가 모르겠네요. 김해 대표 10색이 이제 황금 가야들판 황금색, 고운 밝은 갈색, 이팝나무 미색, 진영 단감색, 가야 갑옷 철색. 예, 이렇게네요. 게이트도, 저 위에서 보니까 여기 거듭하는 여기구나. 바로 저기 지금 짓고 있는 데하고 바로 옆이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요걸서 잘랐구나. 잘라가지고 여기도 프로지오가 들어온다는 말을 내가 얼핏 들었는데 아직 분양은 안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